외계인과 접촉한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만남은 멋진 일일까요? 아니면 겁나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터무니없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외계인이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행성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그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대부분이 우리의 생명과 행성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외계인이 우리와 우리 행성과의 첫 번째 접촉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테스트 임무를 수행하던 위성이 약 31광년 떨어진 곳에 GJ357D라는 이름이 새로운 외계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슈퍼지구는 우리의 아늑한 지구 행성보다 6배 이상 무겁습니다. 이제 슈퍼지구란 무엇일까요? 지구형 행성이지만 질량이 더 크고 질량이 더 크다는 것은 더 많은 중력을 의미하므로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일 것입니다. 슈퍼지구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중력은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키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매우 강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슈퍼지구는 우주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야생 생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세상에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가능성은 우주 그 자체만큼 광대합니다. 우주는 모든 모양과 크기의 행성, 다양한 유형과 크기의 별이 공존하며 수많은 구성을 형성하는 광대한 놀이터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가 우리를 닮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처럼 다리가 두 개인 존재를 기대한다면 그 개념을 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진실은 바깥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계인을 찾는다면 이 시나리오는 꼭 고려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우리 우주 이웃에 사는 지능적인 외계 종족이 우리에게 인사하고 싶어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외계인이 슈퍼지구에서 진화했거나 노란색 별 대신 붉은 별 주위를 돌고 있었다면 그 외계인의 생물학은 너무 외계인이어서 결코 우리 행성에 발을 디디거나 촉수를 건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면 특정 온도, 요소 및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외계 행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전혀 다르거나 크게 다른 생명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외계 세계의 칼륨 함량이 우리 평균 지구보다 더 따뜻하거나 대기가 더 두껍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미묘한 차이 하나하나가 완전히 별개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질문은 외계 유기체가 지구에 착륙했을 때 우리 생태계에 진정으로 적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져야 할 우주의 미스터리입니다. 지구 너머의 생명체에 대한 탐색은 실제로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과학은 고무적인 초기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계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습니다. 지상과 우주에서 우리 자신의 관찰과 유사한 많은 것들이 우리 태양계 너머에 있는 수천 개의 행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수조 개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까지 지구 너머에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주에서의 생명은 쉽게 시작되고 평범할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할까요? 다음은 외계인에 관한 몇 가지 이론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생명체가 우주의 다른 곳에, 아마도 우리 태양계 내에도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이나 목성과 토성의 일부 위성에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능 문명과 같은 더 복잡한 생명체는 다른 별을 공전하는 행성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은 지적 생명체가 우주에 흔하다면 왜 우리는 이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는가를 시사합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지능 문명이 자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론에서는 지능 문명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고대 외계인과 소통할 의사가 없다고 제안합니다. 이 이론은 외계인이 과거의 지구를 방문했으며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고대 미술품과 문헌을 외계인 방문의 증거로 지적합니다. UFO 목격, 미확인 비행 물체 등이
외계인 방문의 증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많은 목격 사례가 자연 현상이나 인간이 만든 물체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일부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잠재적으로 외계인 방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현실 전체가 특별히 외계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진보된 문명이 만들어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시뮬레이션의 제작자가 잠재적으로 외계 문명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다루겠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하는가? 글쎄요,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1961년에 개발한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르면 지적 생명체가 우주의 다른 곳에 존재할 확률은 높습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 은하계의 별수, 잠재적으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행성의 수, 해당 행성에서 생명체가 형성될 확률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여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 은하계에만 수백만 개의 지능 문명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명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외계인 목격, 납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녹색, 큰 눈을 가진 존재로 외계인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는 대중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외계인이 이와 같이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외계인의 모습은 그들이 진화한 행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외계인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외계 종이 중력이 높은 행성에서 진화했다면 몸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혹독한 방사선으로 가득 찬 환경의 행성에서 진화했다면 방사선에 더 탄력적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외계의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에너지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이브 마인드 집단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할까요?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 때문에 외계인이 지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지구는 골디락스 존에 있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계인은 이러한 조건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구를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하계에 수백만 개의 지능 문명이 있다면 그들 중 일부가 우리와 통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사소통 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만남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공격적인 행동은 외계인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평화롭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인과 접촉한다면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고 생명,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몇 가지 큰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몇 가지 이론과 가능성을 탐구했으므로 FBI 역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역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지능 문명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거나 다른 세계의 우주선을 관찰하지 못했습니까? 한 가지 가능성은 진보된 문명이 자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경 파괴, 전쟁 또는 기타 재앙을 통해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지능 문명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지능적인 문명이 우리와 접촉하려는 욕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단순히 지구나 다른 종과의 의사소통에 관심이 없거나 아마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신호를 감지할 수 없고 우리도 너무 원시적이어서
그들의 신호를 감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페르미 역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많은 추측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봅시다. 지적 생명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행성이나 달에 미생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몇 가지 유망한 징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화성 탐사선은 행성 표면에서 미생물 생명체의 징후일 수 있는 메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목성과 토성의 일부 위성에서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하바다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계에서 미생물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발견이 될 것이며 우주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 발견의 잠재적인 의미를 고려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우리의 기존 신념과 세계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 종교적, 철학적 신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적 종과 상호작용하는 윤리와 그러한 상호작용에 수반되는 책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인 영향은 우리의 기술과 과학적 진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된 문명을 만난다면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잠재적으로 우리 자신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계인이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할지 여부를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추측은 순전히 가설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고 우리를 정복하거나 파괴할 능력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주를 여행할 만큼 발전한 문명이라면 우주에 대해 더 정교하게 이해하고 더 평화롭고 협력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계인이 우리와 전혀 상호작용할 의도 없이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외계 생명체 탐색은 두려움이나 편집증보다는 열린 마음과 건전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영향에 관계없이 지적 생명체에 대한 탐색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다른 문명의 신호와 증거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은 희박할 수 있지만 지식과 발견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